안녕하세요, 닉몬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푹 쉬시는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러분이 좀 심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역사라는 분야는 우리 주변에 있는 듯 없는 듯 계속 존재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핸드폰, 아이폰이나 삼성의 갤럭시 이런 것도 다 역사가 있잖아요.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는 역사,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등장하게 되는 역사, 우리 주변에도 다 이렇게 역사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야, 이 핸드폰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 이 스타벅스 커피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진짜 국내 여행을 갔을 때 이런 역사적인 관광지라던가 아니면 건축물은 꼭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나 베르사유 궁전을 찾아보게 되고, 이탈리아에 가면은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게 되는 것처럼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유럽, 그리스에 갔을 때 꼭 보셔야 하는 또 아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역사적인 세계 유산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나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실 파르테논 신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여러분 유네스코 아시죠? 그 세계 유산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 유네스코 세계 유산의 공식 로고를 한번 보시면 파르테논 신전을 형상화해서 쓰고 있어요. 그만큼 파르테논 신전은 이 서양 세계에서 특히 서양사를 대표하는 건축물 이렇게도 보여진다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 TV나 책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 파르테논 신전이 지어지게 되는 계기, 또 그리고 부서지게 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완전 드라마 같아요, 진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파르테논 신전은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위치하고 있는 신전인데요. 그 그리스 신화 중에 여러분 지혜의 여신 아테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혜를 주는 여신 아테나 이런 가사도 있죠. 소녀시대의 노래 중에. 네, 이 아테나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신전이고요. 굉장히 높은 언덕에 지어져 있어서 이 파르테논 신전에 실제로 올라가 보시면 한눈에 아테나 시내가 다 들어온대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이 굉장히 커요. 가로 30m, 높이는 70m 정도 된다고 해요.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한 파르테논 신전이 아파트 20층 높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파르테논 신전은 언제 지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기원 전 40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정도에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대리석으로 지은 거예요. 이게 그냥 가벼운 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무겁죠, 대리석이. 그걸로 이 아파트 20층 높이로 지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도대체 외계인이 지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고대 아테나인들의 그런 기술력과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 또 그런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00년 전에 아테나인들은 왜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테나의 역사와도 좀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300 보셨어요? 약간 잔인한 영화긴 한데 그 This is Sparta 했던 이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다뤘던 영화인데요. 실제로도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와 중동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는 전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둘 간의 전쟁은 이렇게 영화로 제작이 됐잖아요. 영화 300으로 제작이 돼서 실제로 흥행도 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파르타랑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근데 302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테나랑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다룬 걸로 아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테나랑 페르시아가 싸웠다는 거는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테나랑 페르시아는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룬 적이 있었고요. 그 마라톤 전쟁이라고, 마라톤이라는 오늘날의 스포츠가 등장하게 된 전투도 페르시아랑 아테나 사이의 전쟁에서 나왔어요. 참고로
승자는 거대 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아니라 아테나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나는 이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페르시아를 꺾었다를 기념하기 위해서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한 쿠바? 이런 나라가 미국을 전투에서 이겨서 기념비 세운 느낌? 자, 그리고 이 파르테논 신전은요, 원래 신전이라는 이름답게 그냥 아테나 여신을 모시기 위한 곳으로 사용을 하다가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걸 금고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전체를 이제 아테나 정부의 돈을 보관하는 금고로 사용을 했던 거죠. 사실 지금 생각을 해봐도 돈을 보관하기에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 아테나 여신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약간 이런 CCTV 효과도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아테나는 페르시아 제국을 꺾으면서 정말 강한 나라로 거듭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르테논 신전의 이 상징성도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하지만 같은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랑 아테네가 한바탕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 아테나의 이 강력했던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근데 웃긴 건 전쟁을 승리했던 스파르타마저도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의 또 다른 도시국가였던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를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필리포스의 아드님이 정말 유명하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자, 그러면 이 파르테논 신전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1000년 정도는 아무도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냥 아테나 여신을 위한 신전으로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때는 400년대 후반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파르테논 신전을 이단으로 봅니다. 야, 아테나 신이 어딨냐? 가톨릭만이 유일한 종교다. 라고 하면서 이 파르테논 신전에 있었던 엄청난 보물들을 다 이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오늘날의 이스탄불로 옮겨버려요. 근데 이 옮긴 보물들 있죠. 가져간 건 그렇다 쳐요. 근데 그래도 가져갔으면 보관은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옮겨갔던 파르테논 신전의 보물들, 유물들은 나중에 십자군 원정 때 다 털립니다.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에 있었던 이 보물들은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훔쳐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골동품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파르테논 신전의 순환이 끝나지가 않아요. 워낙 또 멋있게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탐을 좀 많이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만 제국이 있죠. 오스만 제국은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를 중심으로 성장한 이슬람 제국인데요. 한 시대를 지배했던 정말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이제 파르테논 신전을 이슬람의 예배당, 모스크로 사용을 했어요. 종교적인 건축물로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 파르테논 신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리는 일도 겪어요. 베네치아 공국, 지금은 물의 도시 이탈리아의 베니스라고 불리죠. 그 베네치아 공국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아테나를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오스만 제국은 차지하고 있던 땅을 빼앗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이 아테나를 지키기 위해서, 파르테논 신전을 지키기 위해서 파르테논 신전 옆에다가 대포들을 막 설치를 하고,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대포알, 폭탄 이런 걸 다 가져다 놨어요. 일종의 무기 창고로 쓴 거죠. 근데 베네치아 공국의 군인들이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냅다 이 파르테논 신전을 향해서 포를 수십 발씩 발사를 하는 거예요. 막 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폭탄 중에 하나가 파르테논 신전의 내부로 또르르르 굴러가가지고 그 신전 안에 있었던 엄청난 대포알, 폭탄들과 폭발 반응을 일으켜버려요. 엄청나게 큰 폭발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벽, 지붕 이런 게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거의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몇 개만 남겨지고 그 웅장했던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우리 인류가 베니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베니치아 공국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지만 역사적인 유산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땅을 빼앗고 싶더라도 대포를 쏘면은 안 됐겠죠.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은 1600년대에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지어지게 된 거는 언제쯤이었을까요? 복원 사업이 시작이 된 거. 무려 300년이 흐른 1970년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파르테논 신전이 많이 복원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예전의 그 웅장한 모습을 찾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파르테논 신전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400여 년 전에 지어진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졌지만 베네치아 공국의 폭격으로 파괴가 되었고 지금은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네, 솔직히 파르테논 신전은 제가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리스까지 비행기로 12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뭐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요. 사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미국으로 또 오랜만에 여행을 갑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LA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들뜬 마음이기는 해요. 정말 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의 그런 마약, 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었고, 뭐 LA도 지금 상당히 치안이 좀 안 좋다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두 도시를 가봐서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LA와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신 분 계실까요? 만약 맛집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편안한 추석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